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지니쌤이에요. 오늘은 여러분과 제국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9세기 후반 유럽과 미국에서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였습니다. 소수의 거대 기업과 은행들은 전 세계적으로 산업 생산을 이끌며 자본을 끌어모았고, 이러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식민지 정복을 부추겼습니다. 산업화에 성공한 국가들은 자본을 모아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 공장, 철도, 광산을 건설하는 사업에 투자하였고, 식민지에서 확보한 원료와 노동력을 이용하여 상품을 만들어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자본주의적 산업 생산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 서구 열강들은 군사력을 앞세워 경쟁적으로 팽창 정책을 폈는데, 이것을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무력으로 식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19세기 유럽과 미국의 제국주의자들은 우월한 자신들이 열등한 지역을 지배하는 것이 전 세계를 문명화하는 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식민지가 되는 것이 식민지인에게는 축복이라고 선전하기도 하였죠.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회 진화론과 인종주의를 내세웠습니다. 사회 진화론은 더 발달된 사회가 덜 발달된 사회를 지배할 수 있다는 논리를 합리화하였으며, 강대국의 약소국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론적 바탕이 되었습니다. 사회 진화론을 주장한 허버트 스펜서는 사회는 단순한 상태에서 복잡한 상태로 진화하며, 더 발달된 사회가 덜 발달된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적자 생존의 원칙에 적용된다라는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또한 인종주의는 인종 간의 우월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고방식으로 인종차별과 탄압을 합리화하였습니다. 19세기 중반 탐험가들에 의해 아프리카 내륙의 사정이 알려지면서 제국주의 국가들은 앞다투어 아프리카를 침략하였습니다. 영국은 이집트에서 케이프타운을 연결하는 아프리카 종단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를 연결하여 인도에 대한 지배권까지 유지하려는 3C 정책을 추진합니다. 카이로, 케이프타운, 콜카타를 연결하는 영국의 식민지 확대 정책을 말합니다. 한편 프랑스는 알제리와 마다가스카르 섬을 연결하는 아프리카 횡단 정책을 추진하여 파쇼다에서 영국과 충돌하기도 하였습니다. 뒤늦게 식민지 경쟁에 나선 독일은 3B 정책을 통해 발칸반도, 서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였습니다. 3B 정책이란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를 연결하는 독일의 식민지 확대 정책입니다. 영국은 인도를 식민지화하는 데 이어 태평양 지역으로 세력을 뻗쳐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를 차지하였습니다. 프랑스는 인도 차이나 반도를 점령하였고,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를 차지하였습니다. 독일은 태평양의 여러 섬들을 차지하였죠. 미국은 하와이를 통합한 뒤 에스파냐와 전쟁을 벌여 필리핀, 괌 등을 차지하였습니다. 뒤늦게 산업화를 시작한 러시아가 남하 정책을 실시하자 영국은 이를 견제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인구가 많은 중국은 여러 강대국들이 탐을 내는 새로운 시장이었습니다. 영국을 비롯하여 프랑스, 독일, 미국이 중국에 진출하여 특권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한국과 타이완을 침략하고 만주로서의 침투를 준비하기도 하였죠. 이렇게 열강들이 앞다투어 아시아, 아프리카를 침략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는 국가들이 등장합니다. 벨기에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아프리카 콩고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상하와 고무는 다이아몬드와 구리, 아연이 발견되기 전까지 아프리카 콩고의 최대 자원이었습니다. 벨기에령 콩고에서는 현지 주민들이 상하 채취와 고무 생산에 강제로 동원되었고, 정해진 양을 채우지 못한 주민은 손목이 잘리거나 체벌로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강대국의 식민지 착취는 인도네시아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의 현지 주민들은 고무 농장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렸으며 이에 저항하면 심한 고문을 당하거나 처형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